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33회 건설안전 기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에 앞서서 항상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유종문 특순식품 개맷에 의해서 박스 안에 넣는 틀을 미리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문제 전체를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전기기기기구 종류 및 접속 시 준수사항. 가임이정 낙감이죠. 제 책에 나오는 것 중에서.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 유형을 보면 배선, 불량, 정전기 폭발, 감전 추락, 교류 아크 용접기, 누전 차단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전격 방지기라든가. 그 다음에 가공선로 접촉, 양수기, 젖은 장소 이런 데서 감전 사고를 내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할 기계 기구는 대지전압이 150V 초과라 그랬어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 도전성이 높은 액체, 습윤 장소지요. 여하튼 그런 데서 사용하는 저압 750V 이하 직류 전압이나 그 다음에 650V 이하 교류 전압을 말합니다. 철판,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도전성이 뭐예요? 감전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그런 장소죠. 이동형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예요. 제가 가임이정 낙감이라고 약자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시 배선 전로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임시 배선의 전로. 여기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입니다. 그리고 누전 차단기 접속 시 준수사항은 정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50mA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영화에서 리암 니슨 테이큰 있잖아요. 50mA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테이큰에 나오죠. 리암 니슨. 분기회로 또는 전기 기계 기구마다 누전 차단기를 접속할 것. 누전 차단기. 그 다음에 전격 방지기라든가 설치할 때 설치해야 됩니다. 누전 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접속하거나 꽂음 접속형. 분전반 내. 그런데 보면 현장에서 보면 분전반 밖으로 자기 이물을 막 끄집어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지락 보호 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 차단기는 과전류 차단하는 퓨즈나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쓴다고 했어요. 차단하는 퓨즈나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쓴다고 했습니다. 계측입니다. 터널 A, B, 일대, 지천내, 시오록, 지지지라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여하튼 계측은 뭐냐면 정보화 시공이에요. 계측에 그 다음에 연약 지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흙막이라든가 지하 공간에 있는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측을 하는 거예요. 터널에는 A 계측과 이건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표 계측이에요. 그 다음에 B 계측, 일상적으로 하는 A 계측과 대표적으로 하는 B 계측이 있어요. 여하튼 여기에서 쇼록 지지랍니다. B 계측은 쇼록 지지라. 그래서 계측 시 유의사항은 착계 정도라 오정 경집 중에 착공해서 준공까지 하는 거예요. 준공 직전에 뭐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게을려 버리면 뭐 가스관 터진다든가. 그 다음에 계측 계획서 작성, 준공 후 일시적 측정, 그래픽화, 오차 적게 전담자 배치하고 경험자 배치합니다. 관련성 있는 곳에 집중 배치해야 돼요. 변화가 없어도 중단하지 말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좀 그림으로 만들어 준다면, 그죠? 계측기 위치도라든가 이런 걸 우리 배면에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 준다면 간단하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종류가 있잖아요. 종류. 그다음에 위치, 목적 있잖아요. 우리 저 계측에서 제일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경지간토 하변틸 지중지표 긴진이죠. 경지간토 하변틸 지중지표 긴진, 지중 지표 균진지, 지표 균진입니다. 그죠? 경사계 이런 거 어떻게 어디다 설치해요? 경사면에다 설치하나요? 경사면, 배면, 사면, 배면에 혹은 배면에 설치하잖아요. 이런 게 목적이 뭡니까? 예, 경사도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경사도. 그죠? 자, 이런 거와 같이 종류, 경지간토, 하변틸, 지중지표, 균진, 위치는 뭐 경사면, 배면, 어떤 경사라든가 지하수위라든가 수위라든가 그다음에 뭐 진동, 소음 이런 걸 측정한다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표가 아니라 박스를 만들어주면 눈에 확 띄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 답이 그런 질문이에요. 제 답이 정답이냐? 주관식엔 정답이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측기의 어떤 개선 방향은 비싸요. 그죠? 많이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싼 값으로 대량으로 하고 많이 설치하고 국산품 개발이 시급해요. 최근에는 이제 뭐 국산품들 계측기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매뉴얼이 부족해요. 예전엔 다 영어로 되거나 막 그랬어요. 외래어로. 그다음에 전문 회사가 필요합니다. 꼭 경험자, 유경험자가 필요하고요. 문제 3번. 안전보건 교육지도 8원칙. 상동시반 한인오개예요. 상동시반 한인오개. 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그다음에 동기부여하고요. 쉬운 부분부터 반복 한 번에 하나씩 시반 한 인상 강조하고 오감 활용의 시청 총미호. 여기서 시각적으로 하면 60%라는 거예요. 청각 20%, 촉각 15%, 미각 3%, 후각 2%. 시각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오감을 활용해, 기술사도 마찬가지예요. 오감을 활용해 가지고 제가 약숫공, 항상 제가 중요한 거 약숫공 플러스 그림, 그림, 적정한 위치에 그림을 그림으로 해서 뭡니까? 나 이런 경험이 있소이다. 있어요. 경험 많아요.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약자로 해가지고 순발력. 제 책에 다 있어요. 숫자를 알아야 돼요. 숫자를 모르면 글자만 주리장창 써놓으면 공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숫자가 조금씩 이렇게 다 적정하게 들어가면요. 이 사람 공부 많이 했다. 공부 엄청 겁나 많이 했다. 그죠? 공식은 들어가야 될 때 해놨는데 공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점자가 어떻게 돼요? 짜증나요. 채점자가 싫어해요. 에너지 대사율, Relative Metabolic Rate예요. 이거는 작업 강도를 나타내요. 산소음량, 그 다음에 소모량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경중중초예요. 그래서 아래 말은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대사량인데 기초 대사량이라는 건 작업 시 소비되는 에너지 마이너스 안정 시 소비되는 에너지예요. 소비되는 에너지 마이너스. 그래서 중, 그래서 중이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이라고 했어요. 초 해가지고 0, 아래말 0에서 이 값은 앉아서 하는 거예요. 바느질 같은 뭐 움직이지 않고 활동량 없는 거. 2에서 하는 중작업이에요. 연마, 재단 못 받고 그 다음에 4에서 7은 벼베기 보행을 하고 7 이상은 천공작업 햇맞이 할 때 7 이상입니다. 그래서 작업 강도의 영향 요소는 에너지 소모량이에요. 속도, 자세, 범위, 변화도, 위험도 정밀할수록 복잡할수록 신경이 곤두설수록 그 다음에 수행의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제약, 판단 정도, 대인관계, 작업시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맥그리거의 X, Y 이론이에요. 말 메커죠. 말 메커에 나오는 거예요. 마슬로우, 알더퍼, 맥그리거, 허즈버그. 그죠? 여기서 X, Y는 X는 어쨌든 성악설이에요. Y는 성선설이에요. Y는 신뢰감이 있고요. 전부 다 이거 반대예요. 근면하면 이거는 게으르고요. 그다음에 이건 정신적이에요. 이건 물질적, 저차원이에요. 신뢰 자율이지만 이거는 뭐예요? 명령 통제.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뭐예요? 환경 개선보다는 일의 어떤 자유화예요. 자유화. 그래서 불필요한 통제를 배제하고 특정 작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특정 작업의 기회를 통제를 배제하고요. 특정 작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X는 저개발국형, Y는 선진국형이에요. 여기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안전활동은 조모 전중 도납, 이렇게 했습니다.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면이죠. 면 및 작업장의 조도 기준이에요. 갱내는 30에서 중간이 이거 갱부예요. 갱구부. 그 다음에 중간이고요. 그 다음에 막장이에요. 막장이 원래 60럭스에서 70럭스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상시 작업하는 작업 장소 조도 면의 조도 반사율은 천벽기바예요. 천벽기바 이렇게 약자를 둠으로써 순발력이 탁탁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숫자. 그죠? 그 다음에 천장이 80에서 90, 벽 40에서 60, 기계기구 25에서 45, 바닥 20에서 40%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명 방식을 보면요. 전국 국보예요. 전면 조명을 일정한 높이로 높은 곳에 설치하고요. 일정한 조도고, 국부는 고조도, 좁은 작업면. 국부 전반 조명은 고조도로 정밀 작업 부수예요. 보조 조명, 비서정지를 이용해가지고 반사라든가 보충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호한 조명은 적당한 조도로 눈부심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광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입체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림자는 만들면 안 돼요. 그림자는. 자, 이런 걸 주의하시고요. 작업면 조도 기준은 초정복인데요. 750, 가만히 보세요. 숫자 외우는 방법 뭐예요? 이거 아빠, 이거 아들, 부전자전이죠. 코 올리고 팔 돌리고 다녀요. 아빠 칠칠해요. 아빠가 칠칠하니까 아들도 칠칠해요. 오 저것 봐라 아빠 닮았네. 그죠? 이건 뭐예요? 30에서 150 두 배잖아요. 두 배. 그죠? 뭐예요? 부부간이에요. 부부간. 자,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워져요. 우리나라의 제2형이 추감축렵 붕도 낙비기죠. 추감축렵 붕도 낙비기 47, 13, 12, 9, 6, 13이에요. 추락이 47%예요. 13, 12, 9, 6, 13이에요. 감전이고요. 충협, 충돌협착, 붕도, 붕괴도계, 그 다음에 낙하비례, 그 다음에 13%가 기타라 그랬어요. 기타는 전도, 전화 발풍미래, 전도, 화재, 폭발, 그 다음 밀실. 이런 것들이 13%예요. 그래서 추감, 충nhập, 붕도, 낙비계의 추락이 47%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높은 곳에서도 좀 그네를 메고 불안전한 상태에서도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말고 안전하게 작업하려고 노력하면 스스로 작업하려고 그러면 사망사고라든가 중대재해는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전대를 매는데요. 벨트식 안전그네식이 있어요. 그래서 U자거리, 일자거리, 안전블록, 추락방지대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안전대 착용 대상은 높이 2m 이상,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라는 건 작업 발판 없는 곳, 난간대 없는 곳. 난간대가 있는데도 상체를 내밀고 작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체를 내밀고 하면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 하다가 떨어져 추락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업 발판 구조체가 한 30cm 이상. 그 다음에 수평 방호 시설이 없는 곳. 자, 그래서 안전대 점검은 벨트, 재봉실, 그 다음 철물, 루프, 마모 균형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고요. 간단하게 그 유의란추라든가 이런 데 특징을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뭐 그 안전대 폐기 기준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적어 놓으시면 좋고요. 여기서 들어갈 거는 최하사점 들어가야 되겠죠. 사람이 요 L알파 있어요. 신축 장치. 요게 늘어져 가지고 사람 머리가 여기 닿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중대재해로 가는 거예요. 특히 딱딱한데, 그죠?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중년층 이상. 장년층이죠. 장년층이 사고가 더 많이 난다. 이런 걸 표시해 주고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여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 조정자의 자격 업무. 안전보건조정자는 감리시공 공사관계자들이 서로 뭐 혼선 일으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해가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임 대상은 50억 이상, 자격은 건진법,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아닌 공사감독자를 안전보건조정을 그래서 뭐 감리단장이 되는데요. 감리단장이 많이 돼요. 직무는 분리 발주된 공사간 혼재 작업, 분리 발주된 거, 그죠? 109, 209, 309 예를 들면 산업재해 발생 위험 있는 곳, 작업 간섭을 피해서 작업 시기, 내용, 안전 보건 등 조치 및 조정을 하고요. 그런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자 간의 작업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문제 9번. 슈미트 해머를 이용한 콘크리트 강도 추정. 슈미트 해머. 슈미트 해머는 뭐예요? 이런 모양으로 됐어요.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이 안엔 스프링이 있어요. 딱 치는 순간 한계점 도달했을 때 스프링이 이쪽을 딱 치면서 이게 푹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스프링을 치면서 딱 소리가 나면서 충격을 줍니다. 이러면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면을 페이퍼로 해가지고 갈아내요. 싹 이물질 제거하고, 그죠? 페이퍼로 해가지고 이물질 제거하고요. 20개 정도의 교차점을 둡니다. 20개 교차점 3cm 간격으로 해가지고 4개 그 다음에 5개 이렇게 하면 20개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요. 이 슈미테머에도 종류가 있어요. NLPM이 있어요. NLPM 보경점의 NLPM 제가 이렇게 했어요. 보경점 NLPM 이게 약자죠. 그래서 비파계는 뭡니까? 비파계 콘크리트의 비파계는 콘크리트의 비파계는 반초복음 자방 전대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철제 같은 경우 강제라든가 이런 건 뭡니까? 유광 아이고 죄송합니다. 반초복음 자방용 육방초자 액와예요. 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외우라고 했어요. 비파계는 뭐예요? 파괴하지 않고 어떤 결함이라든가 피복, 철근, 직경, 그 다음에 이런 결함 유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말경도법은 어쨌든 표면에 충격을 줘요. 그래서 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반초복음 자방전내인. 여튼 중요한 거는 저렴하고 간단하고 편리하고 신뢰가 그런데 적어요. 신뢰가 적어요. 유상은 균질하게 정리를 해요. 페이퍼로 이물질 제거하고 평활한 면을 만들어서 열화 제거 실시하고요. 측정기는 직각으로 되고 서서히 충격, 급하게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10번 강구조물 용접 결함의 종류 및 보수 용접 방법. 이거 크블스런 용피 오목 크핀 냉각이에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 전부 알 수 없어요. 크랙, 균열, 고온 저온, 수축 터지고 블로우홀, 가스, CO2 가스예요. 그 다음에 블로우홀, 가스, 그 다음에 슬래그는 뭡니까? 부스러기예요. 슬래그 부스러기가 여기 낀 거예요. 그 다음에 언더컷은 과대 전류를 가지고 패인 거예요. 여기가 패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완전히 용입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피시아이는 이렇게 은색 반점이 생겼고, 오버랩은 뭡니까? 이렇게 두껍게 쳐진 거예요. 목 두께 분량은 목 두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만큼 분량됐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는 오목 이렇게 패였어요. 작은 기포 생기고 피시아이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양쪽을 잃어버리면 열이 생기면서 균열이 가요. 이런 걸 러멜러 티어링. 그 다음에 각장 부족. 각장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각장이 부족합니다. 목 두께 분량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크블스런 용피 오목 크핀 냉각이에요. 원인은 적정 전류 안 하고 용접 속도가 엄청 빠르다든가 막 기능도 불량. 그다음에 뭐 기능도가 뭡니까? 자세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되죠. 그다음에 개선부, 재료 불량, 건조 상태에서 비 오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예열 급격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팽창 수축되면서 쭈글쭈글해져요. 잔류령 먼저 용접 부위부터 하고 마크 스트라이크 되는 순간 아크가 발생하면서 어떻게 돼요? 크랙이 가요. 그래서 대책은 뭡니까? 여기 전속기계 재해잔악이잖아요. 전속기계 재해잔악을 거꾸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문제점 원인은 같다 그랬어요. 이거를 반대로 해주면 대책이 된다 그랬어요. 아셨죠? 이렇게 풀어나가야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용접부 검사 방법이 있어요. 착수 전, 중, 후가 있어요. 착수 전에는 트임새, 각도, 구속, 역, 그 다음에 각변형, 회전변형 쪽, 용접부 청소하고 자세, 하향, 안전하고 작업 중에는 적정 용접봉, 습기 제거하고 운봉, 용접봉 이동 동작이라든가 적정 전류 속도. 완료 후에는 뭐예요? 육방 조작에 가요. 외관 검사, 뭐 숙련 기술자, 절단 검사, 우리 엔드텍 같은 걸로 이제 절단 검사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비파괴 검사, 육방 조작과 그다음에 강구조 현장 시험 방법이 육방 조작과예요. 이런 걸 보시면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물 등의 안전 유지 및 안전성 평가 두 가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전체적인 개유종문 특순식품 개맷을 쓰시되 이런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개유종문 특순식품 개맷이 내놓은 게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대로 썼는데요. 여하튼 구축물 같은데 뭡니까? 콘크리트 칠 때 연횡측득이죠. 연횡측득, 적재하중 뭐 할 때 발생하는 연행측득에 의해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뭐예요? 어떤 설계도면, 시방서, 건축 구조 기준 뭡니까? 이게 현장 규정이잖아요, 그죠? 규정에 따른 구조 설계도서, 해체 계획서, 설계도서를 준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대상이에요. 이런 건 구축물 인근에서 굴착할 때, 인근에서 굴착. 그 다음에 구축물 등 지진, 동해, 부등치마 등 균열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구축물 자체 무게, 연행 측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화재 등 구축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어요. 그다음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구축물을 재사용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구축물 주요 구축물의 건축물의 주요 부위가 어디예요? 보, 벽, 기둥, 바닥, 보벽 기반. 그죠? 그런 설계 시공 방법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잠재 위험성이 예상될 때, 이걸 하는 거예요. 안전 유지 및 안전성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집안의 액상화 평가 생략 조건이에요. 어쨌든, 생략 조건이 이거예요. 그죠? 지하 수위 위의 집안. 주상도상 표준관입정치 N치가 20 이하. 대상 집안 심도가 20m 이상. 집안 심도 소송 지수가 1이고 10 이상이고 그다음에 점토 성분 20% 이상. 세립토 함유량이 35% 이상, 상대 밀도 80% 이상. 그다음에 지층 분류가
1-1인 집안, 여기 뭐 평균 전파 속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평균 비배수 전당 강도 5톤 중/제곱미터. 자, 이런 건 좀 어렵죠. 이게 좀 까다로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땐 뭡니까? 간유전액이에요. 간유전액. 간극수압 상승으로 간극수압이 상승하니까 유용력이 주변이 감소되고 응력이 감소되고 전단 저항이 상실돼요. 그죠? 전단 저항 상실, 유용력 감소. 그래서 액체처럼 변하면서 지하 수위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액상화의 영향은 어떤 구조물 부상이라든가 부등치마라든가 집안 이동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연약집안 그 다음에 뭡니까? 치압탈배고 진답폭전 약동, 전모 치압탈배고 진답폭전 약동, 기폭광동, 불이압센 배열 전전 이런 거죠. 그런데 연약집안이 뭡니까? 함수비가 적고 이런 데서 많이 나요. 함수비가 많고죠. 그죠? 일축압축 강도가 뭡니까? 적어요. 그죠? 함밀 느슨하게 쌓인 유기질 사질토, 포화사질토, 유기질토, 그 다음에 포화사질토, 사질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연약집안의 특성이죠. 자, 이런 걸 쓰시면서 해야 돼요. 방지 대책은 연약집안 전모 치압탈배고 진답폭전 약동이고요. 이게 조금 까다로울 뻔했어요. 그죠?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현장에서 뭐 벽이음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자세히 보셨으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벽이음은 5m 곱하기 5m예요. 강관비계 기준으로 해서.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건 강관비계죠. 근데 시스템 비계는 어떻게 돼요? 구조 검토 한 후에. 강관비계는 5 곱하기 5, 그 다음에 바람 10 메타 per 세클 땐 3 곱하기 3이죠. 3m 곱하기 3. 자,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강간비계는 벽염은 벽면과 100mm 이내. 벽염은 벽면과 25mm 이상 간격 유지해요. 시스템 비계는 똑같아요. 같은데 이게 돼. 벽면과 20mm 이상 간격 유지한다고 돼 있어요. 벽염 위치는 외부 벽은 벽면 하단, 상단 코너. 그 다음에 내부 벽은 벽면 하단, 상단 코너. 횡보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벽염이 어려울 경우, 브라켓, 앵글, 플레이트 등을 설치합니다. 부앵프. 제가 이거 토목시공에서 제가 이거를 설명해 줬었는데요. 자, 그래서 가설재 비계 조립 해체 시 안전대책은 담보블레, 추락정보 상달 전정입니다. 자, 1교시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